네, 제3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께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우회 회장이신 박호근 전 가기부 장관님과 윤석진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호근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회 선배에게 듣는다 그 순서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작한 것은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성기수 박사님 이 순서가 실제로는 한 2년 반 전에 그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요 다음 뭐 두 달 후 한 게 지금 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방역이 좀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부터는 선배에게 듣는다를 두 달에 한 번씩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한 2년을 지나면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이 그 순서로 돼 있는 우리 성기수 박사님이 2년 동안 건강하셔야 되는데 하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뵈니까 아주 건강한 그 모습으로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대단히 이 기쁜 마음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저희 이 선배에게 듣는다는 뭐 연회가 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키스트의 윤석진 원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본원의 행사로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하고 계셔서 그 오비들 연회로서는 굉장히 그 든든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키스트가 1966년에 설립이 된 이래 우리 국민들이나 후배들이 알고 있기에는 키스트의 선배들이 그냥 모방 연구를 했다. 그 당시에 그냥 뭐 쉬운 연구를 했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지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과학기술뿐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을 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선배에게 듣는다는 프로그램을 한 이유도 그 갖고 계시는 그 지식이나 노하우뿐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그 긴밀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생생한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1회에 이봉진 박사님, 또 2회에 이경서 박사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연회 회원 여러분들도 저런 얘기는 같이 근무를 한 20년을 했어도 처음 듣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또 그 성 박사님 그동안의 경험 또 그동안에 하셨던 그 일, 업적 이런 걸 들으시면서 과연 저런 일들이 그 한 그 50년 전에 이 마당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선배에게 듣는다 말씀을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10분을 모셔서 강연이 끝나면은 오늘 진행을 할 이은표 박사가 지금 이 강연 전에 전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기록을 다 녹음을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선배
연사 여러분들의 이제 그동안의 업적과 또 생애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실어서 그 책으로 발행을 할까 합니다. 그거는 키스트의 몽고로 우리 윤석진 원장님을 비롯한 앞으로 그 키스트의 후배 여러분들이 계속 기록을 남길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연단에 다음이 될지 다음이 될지 아니면 한 5년 후쯤이 될지 모르지만 다 한 번씩 쓰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건강하게 나와주신 그 성기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우리 연우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오찬까지 준비를 해주신 윤석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석진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제가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지금 오늘 선배에게 듣는다, 이것도 우리 전 직원한테 인터넷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 존슨 강당에 꽉 찼는데 지금에는 가만히 앉아서 다 온라인으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선배에게 듣는다를 말씀해 주실 성기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키스트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특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키스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간에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그런 대한민국의 공은 고스란히 지금 선배님들한테 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스크랩하면서 이제 키스트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연구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그간의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바꾸고자 평가를 거의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의 연구원은 모두 다 우수한 연구원입니다. 그 중에 20%만 수월성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20%만 S를 주는 그런 제도를 과감히 혁신을 했습니다. 선진국다운 그런 키스트로 가고자 아마 대한민국 누구도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 지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논문 4편 중에 한 편은 10% 이내에 들어와 있는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로얄티도 최고로 많은 한 8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키스트의 모습은 저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기술 이전료가 한 200억 정도 되고 IPO 가는 기업이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키스트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선배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염원하셨던 발전재단을 올해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키스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기부를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키스트가 다시 일어서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5만 불, 7만 불로 가는 그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덕분에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기수 박사님 건강하시게 오늘 그 강연을 듣게 돼서 매우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성기수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성기수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은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기수 박사님, 사모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기수 박사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기수 박사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전상개발센터 소장, 시스템 연구 담당 부소장,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소장을 재직하셨으며 그 동명정보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청와대 정보산업육성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 명예연구원이신 이은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듣는다를 하면서 참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아주 가까이서 뵙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성기수 박사님에 대한 양력은 여기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특별한 거는 참 나머지는 다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기수 박사님이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 어디 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부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초천 초등학교 성주농고로부터 받은 졸업장이 아니라 명예졸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기수 박사님의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성기수 박사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됐네. 반갑습니다. 제가 키스트하고 인연을 맺은 게 따지고 보니까 1967년이네요. 55년 전 시작해서 28년간을 키스트에 몸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키스트에 와서 한 프로젝트나 뭐 그런 관련은 그동안 많이 좀 알려졌고, 그래서 저는 모처럼 기회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여기도 조금 나왔지만은, 제가 키스트 오기 전에 거쳤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참, 좀 굴곡이 많았어요. 요새 쉬운 말로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러는데, 지난 88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작할 때부터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요새는 뭐 건강 상식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간단히 얘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모유라고 하는데 그 면역성을 확보를 위해서 제 경우에는
모유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5번째 출산을 했는데 하혈이 심해갖고 뭐 전혀 젖이 안 나오고 생사를 헤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냥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천신만고 끝에 하여튼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젖동량을 해서 그야말로 동네 그 이웃 아줌마, 그러니까 출산을 최근에 한 이웃 아줌마들에게 젖동량으로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후 쭉 겪은 걸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었을 때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수십 번이 될지 수백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키스트 들어오기 전까지 겪은 일들이 아주 굴곡이 좀 심했었죠. 그래갖고 개중에는 보면 이제 병약해서 그야말로 죽을 뻔한 거.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갈 뻔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그야말로 소년공이죠.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면 차라리 나아요. 이거는 식구를 부양해야 되니까 소년공은. 그래갖고 항상 과로 아니면 그 무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졸업장도 없이 서울공대를 들어간 그런 꼴이 됐는데, 그게 그것도 남보다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특히 서울은 엄청 춥더고 아니에요. 우리 남쪽에서 태어나가고 서울에 오니까 이게 진짜 얼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뻔, 얼어 죽을 뻔, 뭐 그런 게, 그 다음에 병으로, 과로니까, 병으로 또 영양실조 더하기 과로니까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시달렸고, 그런데도 지금 이게 이제 만 88, 2달 있으면 이제 만 89가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내가 봐도 이게 정말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특히 50년대, 60년대는 뭘 하려면 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속어로 많이 유행이 됐는데, 그때도 항상 이게 빽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의 빽이 있던가 무슨 수가 있지. 이게 이렇게까지 살려주는 거는 이게 뭔가 이게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트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컴퓨터나 이 디지털 혁명 쪽이 때를 잘 만나면 굉장히 덕이 있겠다 하는 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 물론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그건 다 얘기할 수 없고, 미국에서 그 IBM 7090을 만나갖고 그걸로 프로그램 몇 개를 짜서 저기 박사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흥미로운 게 하버드를 가셨는데 어떻게 하버드를 지금 연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년인가 만에 학위를 하고 오신 게 참 궁금하고, 하버드를 가신 게 어떤 계기로 가셨는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유학은 뭐 정말 꿈도 꾸지 못했는데, 공군 장교 공사 교관으로 했을 때, 그때 그 스푸트니크 56년인가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올렸죠. 그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로켓 개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도 육군에서 그 로켓들을 만들어갖고 인천에서 59년이죠.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3단 로켓도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참관하에. 그런데 이게
그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유치역학자나 항공역학자가 없어갖고 이 화약을 얼마를 넣어야 이놈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계산할 사람이 없었어요. 또 로켓 모양을 어떻게 해야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이런 전혀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래갖고 육군에서 영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공군 쪽으로 이제 물색을 했는데 공군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게 뭐 아주 괴짜가 하나 있다. 맨날 책만 붙들고 공부만 하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걸로. 그래갖고 공사교관으로 이제 항공역학 이제 교관이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한 게 이제 그 제목은 로켓 영어로 말하면 to analytical result of pin stabilized rocket trajectory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중에 저널에 실렸는데 미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저널. 결국 이 논문이 탄생을 했어요. 그 인터넷 쏘는 로켓 탄도 계산하다가. 그래서 그 행사는 이제 잘 끝났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근처에 나도 앉았었죠. 구경하느라고. 정말 장관이었어요. 세상에 59년에 아주 그냥 대단한 로켓트가 3단 로켓트가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정말 장관이었죠. 서울신문인가 어디 보면 나 있어요. 그게 서울신문에 59년 여름에. 그래갖고 그 행사 이후에 이 정도면은 혹시 이게 딴 나라에서 아직 이런 계산 방법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그때 항공과 1년 선배 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영어도 잘하고 뭐 같은 서울공대 항공과 1년 선배인데 그 박철 박사라고. 나중에 나사에서 아주 수십 년간 일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이도 이 로켓 트라젝토리 논문 때문에 장학금이 나왔고 그이도 그이가 그 영어를 잘하니까 이걸 영문으로 해갖고 이제 미국의 저널 오브 에어로스페이스에다 보냈더니 대부분의 억셉트가 됐어요. 그걸 보고서 욕심을 냈죠. 이 정도만 미국 대학원에서 장학금이 나오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항공역학에 센 대학 몇 군데로 보냈더니 죄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라 그러는데 문제는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래 갖고서 짤짤매다가 결국은 그때 누가 그랬어요. 가령 브라운 대학이 항공역학이 센데 브라운 대학이라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그때 한국에 있는 돈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하버드, MIT만 몰라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하버드나 MIT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비행기표 때문에 하버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 하버드는 원래 항공역학 센 데가 아닌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또 가보니까 거기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그 연구비가 이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엄청 많이 나갔대요. 스푸트니크 따라 붙이느라고. 그래서 하버드에도 미국의 NSF 연구비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과학재단 연구비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도 그게 해당이 돼요. 그래갖고서 이제 거길 갔는데, 그게 또 왜 2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됐냐 하면, 내가 떠난 직후에 5.16 군사혁명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갖고 현역 공군으로 떠난 거예요. 그것도 참 웃기는데 원래는 자유당 시절에는 1년만 군 복무를 마치면 유학 서류가 문교부로 넘어오면 문교부에서 국방부로 넘어오면 자동 제대가 됐어요. 그게 유학 제대라는 제도가 자유당 시절에 있었는데 그게 4.19 혁명이 나는 바람에 그거는 너무 특혜다. 너무 부유층의 특혜다 해갖고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왜 없어졌느냐.
그때 그 병무청도 생기기 전이지. 병무국이라고, 국방부의 병무국이 후암동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유학 서류를 갖고 이제 소위 제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거기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체력 부족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때 택시 타고 갔더라면 되는데, 거기를 간신히 올라가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내 바로 앞 사람은 유학 제대가 됐고, 바로 내 차례 와갖고, 도장을 꽝 찍으려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병무처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당시에 나중에 주월 대사된 신상철 장군이 그때 공군 참모장이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갖고 그 양반 집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간신히 그러면 현역으로 가거라. 현역으로 출장 발령을 내주겠다. 그래서 현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택시비가 있었더라면 이게 제대하고 민간인으로 가는데 이게 그래서 올라가느라고 터덜터덜 이거 순서가 늦어져 갖고 결국 현역 공군 장교로 신분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또 겨우 1년이 지나서 처음에는 영어 안 통하지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룹 스터디예요. 주로 숙제가 많아서. 그런데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룹 스터디가 안 돼요. 그룹 스터디면 숙제를 한 개씩 누나 가져갖고 분업이 되는데 이건 영어도 안 통하지 그룹 스터디에 못 끼니까 혼자서 숙제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서관에 쫓아가면 과목마다 교수가 참고서 4개를 지정을 하는데 도서관에 가봤자 그건 이미 다 대출된 거예요. 같은 책은 4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숙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은 용돈, 장학금 용돈을 총동원해서 책을 샀어요. 4개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16권을 사야 돼요. 원서를. 그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미국까지 가서 굶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보스턴이 얼마나 추워요. 그것도 한겨울에 도착을 해갖고 여기서 폐결핵에 걸려서 6개월 늦게 가는 바람에 그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폐결핵이면 원래 못 가는 건데 하도 내가 다급해서 엑스레이 쉽게 말하면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짜 엑스레이로 전산을 활용해서 왜든 간에 자세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때 어떤 할아버지 조종탑 엑스레이라고 그 양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갖고 간신히 들어갔는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이게 9월 학기가 아니라 1월이에요. 이미 공부가 절반 지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떻게 추운지 동복을 안 입고 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다고 동복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얼어 죽을 뿐. 그 다음에는 책 사느라고 돈을 다 써갖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 굶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겪으면서 겨우 1년을 지났는데 처음에는 강의도 못 알아듣죠. 1년이 지나서 간신히 강의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군사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현역 장교는 무조건 2년 내로 귀국해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결국은 하기는 못할 것 같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적어도 미제 박사라도 있어야 좀 말번지가 통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상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1년 안에
박사 과정을 다 마치려면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부터 논문을 쓰고 그때부터 또 그 필수 과목이 있어요. 16개 과목을 필수 과목을 다 평균 B 이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떠날 때까지 계속 학점을 따야 되고 그것도 풀타임으로. 그리고 또 외국어, 영어 아닌 외국어 2개를 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독일어, 러시아어로 해갖고 그것도 죽자사자 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그냥 룸메이트나 이제 그 동료 학생이 헛수고를 하고 그만두라고. 그건 될 턱이 없다 해요. 300년 역사에 하버드에 그런 전례가 없다.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렸는데 내 생각에는 뭐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는 건 이상하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죽자사자. 그 이제 우선 방향부터 바꿨어요. 방향을 그때 그 자기유치역학. 그때 이제 우주선이 그 이온증 바깥으로 떼야 돼. 이거 미국이 한참 연구하는데 아직 그 아폴로가 달에 가기 전이니까. 우주선이 지구 공기층 맨 바깥에 그 이온층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공기가 전부 그 전기 입자들이에요. 대전 입자들인데 거기를 통과하는 항공 비행 역학은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해야 제일 빨리 미국이 가장 다급한 분야니까 그걸 해야 제일 빨리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제 제목을 바꿔갖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하여튼 됐어요. 그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히는 과정을 다 겪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정부 연구비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거 지금 그 엔지니어들이 못 알아듣는다. 지금 네가 내놓은 거나 그냥 인테그럴 포뮬라나 무슨 아날리티컬 공식만 잔뜩 내놨지 이걸 갖고 어떻게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놔라 이거예요. 고도 얼마에서 속도 얼마로 어떤 모양의 날개가 어떻게 날아가면 그 온도가 얼마가 되고 여기 자장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하는 게 논문으로서 통과된 거지 이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만드느라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년 안에 귀국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뭐가 됐대요. 2년 안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박사 후과정, 포닥 박사 후과정으로 이제 연구원 발령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느라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컴퓨터를 쓰게 됐죠. 처음에는 컴퓨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재래식 사측 계산하는 에딩 머신 있죠. 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수치 적분에 필요한 계산을 이제 뚝딱거리고 하려니까 누가 옆방에 가보라 그래요. 옆방에 가면 더 좋은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옆방에 가봤더니 나는 내 머리로는 요만한 닭상 계산기일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옷장 같은 게 그 하늘색 옷장 같은 게 한방 가득 있어요. 그게 IBM 7090인데 그래갖고 내가 하도 자왕우왕하니까 누가 포트랑 프로그래밍 입문 책을 안 줬어요. 이걸 갖고 코딩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했죠.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수작업으로는 수백 년 걸릴 걸 훨씬 더 빨리 해내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신노동
이게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데이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컴퓨터가 계산 과정까지 기억하잖아요. 소위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기억하고 데이터도 기억하니까. 그걸 보니까, 아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경영, 행정까지 거의 인간의 지적 활동의 전 분야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 빨리 한국 가서 미국 정부를 돕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한국 가서 이걸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사모님이 지금 엄정림 여사님하고 연세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차이가? 실례지만 6년. 그럼 5년 차이. 유학 가기 전에 만나셨나요? 유학 가기 전에 한 번 만나기는 만났죠. 그때 1960년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때 그 공사 교관실에 총각이 50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화여대 불문과 졸업 예정자 50명을 초청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50명을 모시러 가는 그 연락 장교 겸 수송 장교를 내가 맡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군 버스 사모님은 저쪽 대표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공군 버스를 몰고 가서 그 불문과 졸업 예정자 50명을 끌고 왔죠, 내가. 그 중에서 사모님이 가장 눈에 띄셨나 보죠? 근데 그때는 친해질 여가는 없고 그 뭐 하루 저녁이니까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때 공사체육관에서 하룻밤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가까이도 갔었죠. 그런데 이제 귀국 후에 이제 하여튼 만나게 됐어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게 다 인연이지. 인연이요. 그 뭐 길게 다 얘기할 건 없고 하여튼 갔다 오셔서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이제 군 쪽에 컴퓨터를 먼저 접하시고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좀 대표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서 참 엄청난 그 금전적인 유혹과 또 명예적인 유혹을 있었어요. 귀국하려고 나서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방위산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방위산업에 토요일만 건설팅 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자로서의 길도 완전히 뭐 뻥 뚫렸어요. 그야말로.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에 퍼셀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 노벨상 탄 약관 젊은 이 양반이 자기 팀에 오랐고 자기 팀에 와서 한 10년 같이 하자고. 그때 그 양자역학, 유체역학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고운 고압에 가면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물리학과에 가서 한 학기를 들었는데 전자기역하고 양자역학을. 그때는 그분이 하도 유명해서 양자역학 교실에 한 2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기가 끝나고 이 양반이 5명의 학생을 부르더니 소그룹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겠다. 이 5명 안에 초청을 하니까 들어오너라. 아니 나는 기계과인데 물리과에서 오라는 거예요. 전과를 하라는 거죠. 그때는 속으로는 저 양반 밑에 가서 한 10년 하면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 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국 가는 걸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나서 하루 저녁 고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역시 안 되겠다. 이건 뭐 미국은 뭐 나 하나 없어도 뭐 잘 돌아가는 데니까 이미 슈퍼파워로 가서 지금 한국이 그때 당시 한국은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한 5개 안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가서 돕는 게 그게 도리겠다.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귀국을 했죠. 그러니까 그 포닥으로 6개월 만에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63년 여름에 귀국을 했죠. 그랬는데 키스트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 69년 9월이에요. 제대로 된 컴퓨터가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게 6년이라는 세월을 엄청 길어 보여요. 이게 지금 시가 급한데 6년이라는 세월을 컴퓨터 없이 입으로만 떠들려니까 이게 영 이렇게 고달프기도 하고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 해외 연수 갔다 오면 그 해외에 있던 기간에 2배를 또 공군에서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을 더 또 복무를 해야 돼요. 귀국 후에. 그래서 또 5년 또 채웠는데 그동안에 공군 월급이 15,000원밖에 안 돼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 50년대, 60년대 초기에 공군 장교 월급이 15,000원이라 도저히 이제 처자식까지 있는데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때 말로 보따리 장사라는 거예요. 이 대학 저 대학 시간 강사라 한 군데 다녀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가서 그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고 OR라 그러죠. 그때 5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그 행정학이나 경영학에 그 수학적인 도구나 컴퓨터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쪽이 시작이 됐는데 그쪽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걸 시작을 해서 그래도 기업이나 그 고급 관료 쪽들 많이 교육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이었던 이한빈 교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 덕에 그 포철 회장 그때는 박태준 사장이었죠. 포철의 그 초기 단계에 박태준 회장을 만날 수 있었고 박태준 회장의 말하자면 개인 튜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는 울산에는 아직 벌판이고 포항에는 벌판이고 그냥 저 명동에 YWCA에다가 임시사무소를 포항제철이라고 임시사무소를 달아놓고 있을 텐데 양반이 걱정이 태산인 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가 공정관리. 그 용광로가 돌아갈 때까지 만들려면 대단히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공정관리에 비용 초과해도 안 되겠고 시간을 초과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관리, 공정관리. 그때 이미 선진국에는 그 버트 타임, 버트 코스트라는 컴퓨터 패키지가 나와 있었어요. 시간관리, 공정관리. 아무리 복잡한 공사라도 그걸 갖고 그 어디가 보틀렉이냐 이걸 신속하게 알아내고 거기를 또 개선하면 또 전체가 다시 또 스케줄이 짜지고 하는. 그걸 시행착오를 미리 여러 번 돌려서 그 날짜도 맞추고 비용도 맞추는 그 기법을 그 이제 간단히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박태준 회장이 엄청 그 두뇌가 명석한 분이라 뭐 불과 30분 만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양반 걱정이 1년에 수천만 톤의 철광석이 필요한데 이거 미리미리 확보 안 하면 용광로가 완성이 돼도 큰일 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일일이 다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또 그때 당시 오퍼레이션 리서치에 챕터 1에 있는 예제에 해당돼요. 그거는 소위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 철광석의 케미컬 콘텐트, 또 철광석의 톤당 단가, 또 그 철광석의 운송 코스트, 이걸 버지니아산, 뭐 오스트레일리아산, 또 한국 국산 철광석에 대한 데이터만 다 있으면 그 다음에 포항 제철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의 영양소, 그 케미컬 콘텐트. 그래 그게 다 있으면은 최소 비용으로 가령 1,000만 톤을 확보하는 수송 계획, 구매 계획을 대문에 뽑아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포철 회장이 그때 이제
불과 몇십 명 정도 모아놨는데 직원을. 이 직원 교육 좀 해줄 수 있느냐. 당장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지금 당장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에다가 포철 그때 초창기 멤버 전원을 불러다가 또 한 번 강의를 했죠. 근데 그때 보니까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졸고 있어요. 뭐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이야, 박 사장 앞으로 고생꽤나 하게 생겼다 싶어서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늘 관심 있게 봤죠. 포항제철이 어떻게 들어가나. 뉴스도 그러고 봤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 추진력이라는 게. 그 도중에도 포철에 몇 번 출장을 갔죠. 그 양반이 도와달라 그래서. 근데 성기수 박사님이 키스트 입사하신 거는 몇 년에 입사하신 거죠? 키스트에 들어오신 거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네. 키스트로 바로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공사에서 몇 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사 월급이 15,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그 KDA라고 그때는 KDI가 생기기 전에 KDI의 경제학 그 박사들 많이 모시기 훨씬 이전에 그 KDA라는 게 있었는데 자유당 때 경제 관료들을 모아갖고 그 정부가 자문을 받는 용역기관이 그 한국경제개발협회 코리아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KDA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도와달라 그래갖고 KDA 조사역으로 또 파트타임으로 나갔어요. 일주일에 사흘을. 거기에 나가서 한 게 경제개발제 2차 5개년 계획 이게 대한 디테일을 만드는 건데 그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은행에서 돈을 줘야 공장을 짓는데 한국 정부에서 2차 5개년 계획이라고 들고 가서 세계은행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세계은행에서 세차를 맞은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겠고 발전소라든가 비료공장이라든가 철도 계획이라든가 하여튼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지 15개년 계획을 만들어놔라. 근데 그런 일을 하신 게 키스트에 재직해서 전이죠. 아 전에. 키스트 생기기 전에. 전에. 예. 제가 그랬잖아요. 6년이 걸렸다고. 그렇죠. 키스트 생겨서 제대로 된 컴퓨터가 가동할 때까지 이 건물 그래서 컴퓨터가 가동할 때까지 그때는 이 건물 1층에 있었죠. 그때까지 6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공사 교관도 항공력학도 강의를 해야 되고 조종사 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KDA 가서 파트타임으로 경제계획 만드는 거 경제계획원에 그거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에 가서 또 강의 그거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보람이 있었던 게 그 박태준 회장을 만나서 이 양반은 참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동안에 그 내가 볼 적에 의의가 있었던 게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 그 후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 남덕우 서강대 경제학파라고 있어요. 남덕우 교수, 김만진 교수, 이승윤 교수 이 세 분이 그 64년인가 5년경에 그러니까 LP 기법을 선형계획법을 경제계획에 쓰는 그 논문이 나와 있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거 와서 좀 가르치다오. 그래서 그 신촌에 가서 서강대학 가서 그 세 분에게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양반들이 그걸 듣고는 그때 이제 구체적인 예로 그 한 국가의 경제를 놓고 국가의 GNP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짜야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돈으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타이밍을 어떻게 짜야지 이게 GNP 맥시마이즈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선형계획법으로 소위 리니어 프로그래밍 아날리시스로 그때로서는 그 경영학의 최신 기법이죠. 그걸 알기 쉽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도 그렇고 그때 그 포철 회장 그 박태준 사장도 그렇고 그냥 다 알겠는데 이 복잡한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준비하시면 그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기수 박사님 여기 보면 성기수 박사님의 그 저기 홈페이지에 있는 게 67년부터 키스트에 근무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키스트에는 67년부터죠. 아,
아까 그러니까 외국 갔다 오신 다음에 63년에 귀국했고. 하고 예. 63년에서 67년까지는 공군에서 의무복무기간 하시고 그래서 공군에 적은 68년까지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겹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서강대학 가서 그 세 분 교수님에게 그 경제개혁 작성법 거기에다가 그 LP 기법 적용하는 것 그걸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엄청 해피해갖고 그러지 말고 서강대학 경제학과로 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죄를 했죠. 그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이미 원수가 됐어요.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서강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은 가르쳐 달라 그러고 있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은 완전히 그냥 원수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뭐 아주 그냥 폭언을 해요. 공개적인 모임에서 그때 박시범 교수가 한 말이 유명한데 성 박사는 맨날 컴퓨터만 배우고 다니는데 컴퓨터로 삼천리 강산을 채워보라고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박희범 교수가.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당연히 초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가서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일 말도 안 해 그냥 앉아있는데 벼랑간 그런 폭언을 해요. 그걸 보고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왜냐하면 이게 문외 안에 와갖고 경제개혁은 용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KDA를 통해서 경제개혁원에서 나가는 급한 용역들을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 서울대 소위 자문교수라는 것들이 완전히 연구만 화가 나도 많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내가 너무 앞에 나서면 이렇게 공격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서강대 그 교수분들에게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가가지고요. 그분들이 박사님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상당히 되고 그럼 키스트의 이 슈퍼컴퓨터인가 뭐 제대로 시스템이 들어온 게 몇 년도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키스트의 박사님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진 게 몇 년부터 된 거죠? 스포콤 쪽은 이제 한창 뒤로 왔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최고 세일즈맨이 됐는데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의 최고 세일즈맨이 박정희 대통령이 됐고 그분이 18년간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계기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만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69년 말 69년 9월 달에 이 건물 1층에 컴퓨터가 설치가 됐고 69년 11월 달에 그 MBC 텔레비에서 명교수 명강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 매주 교수 한 분이 나와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는 거기에 나와달라고 그 부탁이 와서 그래서 아마 교수 아닌 사람이 그거 나가서 명교수 명강의에 나가서 1시간 떠든 건 처음일 거예요. 거기 나가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앞으로 컴퓨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을 거다 하는 걸 1시간 정도 MBC 텔레비로 열변을 토했죠. 그랬는데 이걸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로 당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청와대 전 직원에게 비서진과 전 직원에게 좀 그 프로그램을 못 본 사람도 있고 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거진 매일 소위 요새로 말하면 이제 명강의 명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령 뭐 국영기업대장을 모조리 또 모아놓고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것도 교육해라. 그 다음에 은행장을 전부 모아놓고 또 해라. 하여튼 뭐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정경련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마 몇 달간을 불려다녔을 거예요. 그 소위 그리고 박사님 강의 이제 강사. 강연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재산세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무시험 추첨 이런 것들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 전례가 없잖아요. 이게 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키스트 이름으로 한 프로젝트가 하나하나가 보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두 가지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조금이고 예산도 너무 조금인데 해줄 수 있느냐예요. 정부 프로젝트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안 해주면 이 분야가 또 이게 언제나 얼마나 또 늦어질 건가. 그러니까 결국 무리한 계약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리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어디가 이제 희생이 되느냐. 적은 인원으로 무리하게 이걸 하려니까 밤잠을 설치고 연구원들이 축자사자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축자사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시절에는 뭐 야간 수당 이런 거 입 밖에 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축자사자 일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박사님을 먼저 뵙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연구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비 갖고 이제 그 연구원들 유학도 많이 보내신 걸로 그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아마 그 한갑 때 이렇게 출판 저기도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런 거 얘기를 좀 있으셨는데. 그 회갑 기념집도 그게 내가 이제 60 되기 직전, 60 생일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연구원 같이 일한 연구원들이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 보니까 아마 이게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인데 회갑 기념책을 그걸 만들어서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래갖고 또 그것도 성대하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갑 기념 축하회까지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했을 때 좀 기억 남는 게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거 아니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80년대 뭐가 실명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금융실명제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또 충돌을 했죠. 그래갖고 하여튼 이게 그 과기처나 청와대하고는 항상 사이가 나빴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금융실명제 때문에 충돌한 게 이게 제일 아마 큰 그 사건이었는데 82년인가 그 소위 그 신문에 크게 나기는 그 뭐죠 그 장영자 사건이죠. 장영자 사건이 크게 되면서 그게 또 뭐 이순자 여사하고 뭐 관계를 있다 해갖고는 그냥 전두환 대통령의 그 소위 쿠데타 명분이 그냥 많이 손상이 되니까 지금 갑자기 거기서 아마 그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화제를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해서 앞으로는 부정의 소지를 없애겠다. 감염 통장으로 돈 거두는 거 이런 거 없애겠다. 그걸 그냥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고 또 한 가지가 또 지금 북한이 금강댐을 만들어서 수공으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뉴스를 터뜨려갖고 장영자 사건 뉴스가 좀 신문에서 져가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그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금융실명제는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실제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과기처 장관도 할 수 없다. 그때 이제 이정호 장관인데 국회까지 불려가서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랬더니 그때 국회에서 또 불려나갔죠.
풀려나가서 바로 그 다음날 거예요. 뭐 이종호 장관이 어렵다고 한 그 다음날 가서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전날, 그 전날 강경식 재무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그분하고는 이제 예산안무 전산화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가끔 이제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데 그 양반이 그 예산총괄과장 때부터 쭉 그 양반 일을 도왔는데 이 양반이 재무부 장관 시절에 한밤중에 전화를 해갖고 금융실명제를 하면은 금융기관의 모든 트랜잭션을 일일이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걸 갖고 종합과세에다가 합산하려고 한다. 금융소득을.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한 반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건수가 몇 건이냐. 그랬더니 뭐 연간 2천만 건이래요. 그때는. 2천만 건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그 답변을 했더니 그 다음날 재무부 장관이 금융실명제를 그러니까 83년 초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들이 죄다 가명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시기상조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증언대 이종호 장관을 세웠는데,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이제 그 조순영 그때 야당 국회의원이 또 불러가고, 그 다음날 불려가서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게 또 그냥 그때부터 그때 여당 민정당이죠. 민정당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할 생각이 없이 그냥 민심 달래기 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놓고 한수 질질 끌라 그랬는데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때 그 노태우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도 화가 났고 또 그때 그 여당의 정책실장 하던 사람도 화가 났고. 근데 이제 강경식 장관님이 전화를 했을 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 박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기수 박사님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세웠죠? 그러니까 국회까지 가서 가능하다고 한 게 신문에 또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하겠다 그랬고 정무장관이 하겠다 그랬고 전문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권력자들이. 특히 전두환이나 그저 노태우 내무부 장관은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그 후에 이분들이 돈을 뭐 7천억씩 모은 모양인데 가명통장으로 그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지만 그러니까 그 국회 증언한 다음날 바로 다음날에 청와대에서 보자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날 보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노태우 내무부 장관, 또 뭐 민정당 정책실장, 뭐 그냥 수도 없이 만나갖고는 죄다 보니까 나를 폭격하려고 되니까 내가 말을 바꾸게 도를 취소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만히 보니까 권력 서열을 따라서 물론 이제 이종호 장관도 만나자 그러죠. 내가 우선 대통령부터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장에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청와대 불려가서 1시간을 그러니까 말싸움을 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되지도 않을 걸 왜 된다고 국회에 가서 했느냐 이거예요. 막 화가 이렇게 나요. 얼굴이 시뻘게 갖고 대통령이. 그 옆에 재무부 장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앉아있고 내가 또 앉아있고 그 막 호통을 쳐고 길을 꺾으려고 대더니 사람을. 세상에.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실컷 떠든 다음에 이게 왜 가능한지 내가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미제 컴퓨터를 쓰고 있고 국세청도 미제 컴퓨터다. 우리 사람이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 당장 나부터도 미제 졸업장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예비고사를 이미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답안지 자동 채점을. 예비고사 답안지 200만 장인데 그것도 그때 키스트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연간 2천만 장, 예비고사는 일주일 만에 2천만 장을 자동 스캐닝을 하는데 연간 2천만 건 처리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만 결국 말싸움은 이겼는데 화는 더 난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이제 점심 시간도 가까워서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박사님 이제 최근 근황에 보시면 바둑을 많이 두시는데 사이버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초대 사장 요거 좀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키스트에서 내가 대덕 갔다가 대덕에서 이제 부산으로 갈 때 동명정부대 총장이 됐죠. 그렇게 동명정부대 초대 총장이 됐는데 그것도 한 4년 하고는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싶어서 이제 그것도 그만뒀는데 그 후에 이제 아주 한가하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 전에 가끔 그 한국기원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한국기원 자문위원으로.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이게 바둑 좋아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 이걸 빨리 네트워크화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갖고 바둑 인구를 전 세계적으로 눌리되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좀 앞장서게 뭘 좀 해라 하고 이제 한국기원에 자문을 가끔 했었어요.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직접 그걸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그냥 사장으로서 좀 맡아달라. 그래서 마침 다른 할 일도 없고 은퇴한 상태라 한 1년 했죠. 한 1년 해서 잘 돌아가요. 지금도 잘 돌아가요. 이제 나는 그 이용자지만. 그래서 그 사이버 기원을 했는데 그게 중국, 일본이 그때까지 낮잠 자고 있을 때예요. 그 다른 분야도 그런 게 많았지만 그래갖고 그게 지금은 이제 나는 사이버 기원 일반 회원이지. 돈 내는 나. 이제 요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면 점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박사님 말씀은 좀 여기서 마치고요.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얘기는 많이 하실 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포함해서 그 밖에 에피소드들이 이미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만 내가 얘기를 해주죠. 그게 물론 www. 그 다음에 SUNG 내 이름이요. 성기수 SUNG 제가 쳐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성기수.p.kr 그런데 더 쉬운 거는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구글 검색에 들어가셔서 그냥 한글로 성기수라고만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자신문에서 그 90년대 말에 40번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전자신문에 났죠. 풀 전면으로. 그게 프로젝트별로 돼 있고 또 그걸 또 이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올리면서 그 누리미디어 사장의 호의로 공짜로 이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한 그 소위 소년 가장 때부터의 일기장이 들어있어요. 그 6.25 나기 전부터 10년간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일기장이 제목이 난종일기라는 그 메뉴 쪽으로 누르면 그 더 생생한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를 요약한 것이 자서전 스타일로 요약한 게 그게 조국의 날개를이라는 그 엔트리로 누르면 그게 이제 자서전 스타일로 또 요약한 게 있고 그게 있으니까 혹시 저 한가한 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구글 검색해서 그냥 한글로 성기수라고 치면 제가 이제 딴 분들한테도 질문을 계속 할 텐데요. 공통 질문이 성기수 박사님이 이 키스트 성기수 박사님한테 키스트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키스트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스도 생기기 이전에 내가 고생한 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보따리 장수잖아요. 그냥 4개, 5개 잡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뛰어다니다가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면서 다 정리했죠. 다 정리해버리고 여기서 충분히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 후 28년간 그리스도에 몸담았고 정말 참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기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정말 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심지어 지금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가령 민간인으로서 웬만한 훈장은 다 받았잖아요. 5.16 민족상까지. 그런데 지금도 뭐 때문에 먹고 사느냐? 키스트 주택조합 때문에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역삼동에 키스트 제1차 주택조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다가 키스트 아파트 살다가 그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월세 갖고 지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키스트가 한없이 고맙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쓰리자 푸어자 배서 먹고 살다가 그냥 키스트가 생길 때부터 완전히 팔자가 늘어진 거죠. 예, 이거 후배들 이제 앞으로 성기수 박사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연구원들, 후배 과학자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초전국민학교, 이게 아까 졸업도 못한 학교지만 초전국민학교에서 어린 후배들에게 좋은 말 해달라고 초청이 와서 그때 초전국민학교까지 가서 대충 얘기를 하고 끝난 무렵에 질문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손을 들고 박사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얼른 생각난 게, 즉흥적으로 생각난 게 칠판도 적었죠. 정직, 두 번째 단어가 성실, 세 번째 단어가 앞으로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정직, 성실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그러니까 정직, 성실하게, 용감하게 살아라. 그렇게 3가지 단어를 적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끔 가다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걸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단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구박받는 경우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키스트에도 사표 내라고 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기 위해서도 참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충돌이 많아요. 시간이 거의 돼서 여기 질문 혹시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누구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성 박사 축하해요. 저 이봉진이에요. 제가요 이봉진 박사님. 제가요 오늘은 성 박사 이제 알아보겠다. 칭찬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 키시대에 감사다 그러는데 나는 성 박사한테 감사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서울특별시에 도시가스 때문에 한 1년 와 있었거든요. 근데 갈 적에 이제 성 박사가 김초수 박사한테 소개받고 미국까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올 적에도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상당히 친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갔더니 너 왔으면 지금 소장님한테 인사하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성 박사 때문에 이제 키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 박사도 고맙다 생각하는 거예요. 키스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성 박사 고마워요. 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 박사가 미국 가는 길에 도쿄를 들렸었는데 그때 도쿄대학원 교수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 도쿄대학에 공부하러 와 있던 이봉진 박사도 만났는데
그 후에 귀국할 때 또 도쿄에서 만났죠. 그래갖고 귀국 후에 최영섭 소장님한테 소개를 했죠. 이봉진 박사. 그래갖고 하죠. 그리고 그 저의 결혼 약혼식에도 와서 사회를 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철수 박사 김철수 박사가 이제 지도 교수인데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하도 어려워서 뭐 별장에서 다 했대요. 그러면서도 고시 합격을 해서 그걸 해서 그냥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하셨다는 것은 수제예요, 천재예요, 사실은. 예. 그걸 마침 적은다면 그걸 적어주세요. 그냥 거기에 꼭 집어주세요. 사실상 계속 앉아 계시는데 이 성기수 박사 혼자 되신 게 아니고 아까 약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걸 사모님이 내조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모님을 좀 단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박수 좀. 아이고. 사모님 잠깐 올라오세요. 네, 원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도 한마디 하세요. 아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그건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얘기를 좀 하시고요. 어떻게 사진 그렇죠. 예, 네네. 사진을 좀 찍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나오셔서 네, 다시 한번 성기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앉으시라고 그래요. 우리 뒤에 두 분은 오늘은 주인공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키스트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스트 파이팅!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네빈과 키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키스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